미국의 대통령도 행정부도 중앙은행도 주식시장을 내팽개치고 있구나, 이러한 공포감, 이게 급격한 매도를 투매를 유발했고, 관세와 관련된 불안정한 정책, 이 정책 때문에 1차 투매가 있었다면 미국 정부 당국에 대한 주식시장 부양 의지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가 양궁 잘하죠, 그죠?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조금 불 때는 약간 오조존해서 그래도 골드 간역에 명중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4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밑에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4대를 옮기시든가 잠시 4대에서 내려와서 4대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그게 가장 좋겠다. 그때 가서 할 시위를 잡고 간역을 향해 쏘아도 충분하다. 힘내십시오. 지나갑니다. 정말 지나갑니다. 우리 인류는 한 번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식시장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의 변화를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안내를 가끔 이제 안내해드리고 좋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 미국 시장이 많이 출렁거립니다, 그죠? 모든 출발의 원인은 이제 트럼프 변동성이죠. 트럼프 변동성이고, 트럼프 변동성의 핵심은 이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급격히 돌아가면서 기존에 전후 80년간 이루어져 왔던 서구 대 반서구, 그리고 동맹 대 비동맹, 민주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 이런 모든 질서가 지금 뒤죽박죽으로 섞여가고 있는 거죠. 유엔 총회에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찬성을 했고 18개 국가가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반대표를 던진 나라 중에 북한, 러시아, 여러분 미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북한과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 먹는 모습을 다사간 국제안보기구인 유엔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존의 미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과 달리 요즘 세상은 예전에 자유무역주의가 없던 그 시절, 그리고 또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 그리고 자본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열려있던 그 시절, 그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제국주의를 하던 그런 시절과 요즘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 있고, 미국도 달러 패권을 이용해서 달러를 수출하고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제 글로벌의 패권국으로 지위를 유지하던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제 우리도 교역에서 흑자를 낼래요라고 바뀌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변화인 거죠. 정말 큰 변화예요. 그런데 그 시절과 다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는 자본시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많은 동맹이었다가 동맹이 아니게 지금 미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많은 동맹국들, 이런 데서는 캐나다, 멕시코, 남미, 이런 국가들은 갑자기 미국이 저러니까 미국이 좀 미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참고로 미국 빅테크들은 글로벌에 판매되는 비중이 55%가 글로벌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글로벌의 많은 소비자들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이러니까, 나 그러면 사지 말까? 이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테슬라 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불매운동 비슷한 현상들도 조금씩 생겨 있는 거죠. 주가는 그러한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는 중에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의 좋은 점은 미국 국민 금융 자산의 70%가 이제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가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업적 평가는 주식시장의 지수로 평가가 되고 미국 중앙은행은 항상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안전한 꾸준한 연간으로 10%, 15% 이렇게 상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 미국 경제 좋아요. 이번 3월 18일 날 연준 회의에서도 금리 안 내릴 가능성이 커요. 시장은 많이 내렸는데 통상 그 정도로 시장이 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 연준에서 이거 심각하네? 그러면서 이제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하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더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줬고 또 하나는 그날 폭스 TV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내리는데 관세 영향이라 그러는데 좀 정책을 후퇴시킬 의사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장 별로 안 내렸는데? 시장 별로 안 내렸어 라고 얘기하고 10% 내렸는데 안 내렸을 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미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라고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주말 사이에 글로벌에 쫙 퍼지면서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를 맞이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행정부도 중앙은행도 주식시장을 내팽개치고 있구나 이러한 공포감 이게 급격한 투매를 유발했고 관세와 관련된 불안정한 정책 이 정책 때문에 1차 투매가 있었다면 월요일 날은 2차 투매까지 미국 정부 당국에 대한 주식시장 부양 의지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밤사이에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화요일 날은 조금 반등했는데 이유는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좀 쓰담쓰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쓰담쓰담하는 그런 워딩들이 좀 있고 이래서 지금은 펀더멘탈이 안 통하죠. 그분님들 펀더멘탈 안 통해요 지금. 전혀 펀더멘탈이 통하는 시장이 아니고 지나간 패권국의 지위에 있던 달러가 안전자산이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미국의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있는데 이익은 똑같이 날지 모르는데 앞으로 불매운동 때문에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 더하기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유럽에 있는 연기금들이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어요라는 보고서도 있고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DEI 정책, 다양성, 형평성 이런 정책을 폐기한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에서 ESG 경영 지표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 이런 데서 그런 주식들을 이제 꾸준히 내다 파는 영향도 함께 있어서 펀더멘탈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하고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펀더멘탈은 기업의 이익의 방향성이죠. 이익의 방향성에 대한 지금 우려라기보다는 갑자기 애플의 이익이 급락하거나 지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펀더멘탈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여전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장은 내리고 있고, 내리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시장의 투자자들이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다양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연결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중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갔더냐? 그럼 미국의 정책에 달렸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거예요.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도 있는 거고 현재 1분기에 애틀란트 연방은행은 1분기 GDP가 마이너스 2.3 갈 거야 라고까지 나오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간 미국의 성장 전망을 2.3에서 1.5로 지금 떨어뜨리기도 하고 1.6이든가요. 그래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 펀더멘탈 요인은 주가에 저는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선행하니까 여기서부터 경기가 안 좋아요 지표가 안 좋아요 이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낮추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 이거는 저는 트럼프 하기 따라 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분님들께서 트럼프가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취임 이후 2달간에 걸친 이제 2달이 돼가죠.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 몰아칠 건지 그래서 글로벌의 투자자들에게 인심을 잃을 건지 아니면 인심을 회복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거는 투자자들 아닌 글로벌 소비자들도 있죠, 그죠? 자국을 사랑하는 많은 애국적인 소비자들이 사우스 글로벌에도 많이 있고, 그때랑 다르게 요즘은 사우스 글로벌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 많은 나라들이 애플폰을 계속 사줄 건지, 테슬라 차를 계속 사줄 건지, 또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할 건지, 미국의 음원 기업을 이용할 건지, 유럽의 음원 기업을 이용할 건지, 아마존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분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일 때는 좀 피해 있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너무 이럴 때 가격 메리트에 집중해서 공격적으로 막 비중을 뭐 이렇게 낙폭 가대 종목 많이 사서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도와주면, 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일 수 있는 권역이에요.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안전 위주로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요즘은 미국이 좋다 그러는데 요즘 미국은 안 좋고 우리 시장은 또 오르고 있죠. 그죠? 가령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PER이 막 20배, 뭐 30배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PER이 지금 하이닉스는 5배 미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이 뭐 아시아 쪽, 유럽 쪽 이런 익스포저를 조금 미국이 저렇게 인심을 잃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머니 무브의 현상도 지금 조금 관찰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2월 달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한 2.6조를 팔았고 3월 들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뭐 어디로 뭐 이렇게 시장이 갈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펀더멘탈 변화는 세상이 고요할 때는 어떤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 세상이 이렇게 경제 위에 정치 안보 이런 게 있는데 정치 안보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도 변하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변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좀 욕심내기보다는 안전하게 만약에 욕심을 냈더라도 방맹이를 길게 잡지 말고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고 이렇게 트레이딩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비상한 투자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세상의 변화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아했던 거를 팔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손절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절매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이죠, 그죠? 우리가 뭐 빵가게, 국수가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빵가게는 잘 되고 국수가게가 안 된다 그러면 국수가게 매장을 줄여야죠. 그런데 이게 주식할 때는 마음이 반대로 가서 잘 되고 있는 빵가게를 팔아가지고 국수가게를 2개를 더 하고 싶어지는 그게 물타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투자 그렇게 하시면 이쪽 시장에서는 냉정합니다. 냉정해서 언제 올랐다가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예전과 달리 글로벌 시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투자자들 인심에 따라서 예전과 다르게 요즘 그분들 보시면 주가의 변동폭이 훨씬 크죠. 그죠? 옛날에는 뭐 하루에 변해봐야 뭐 주가가 3%, 5% 많이 변하면 5%만 돼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는데 요즘은 뭐 걸핏하면 10%씩 뭐, 올라도 10%, 내려도 10%막 이러기를 지금 시장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떤 극단적인 쏠림과 극단적인 공포 이걸 지금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의 정도가 횟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동성이고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양궁 잘하죠. 그죠? 양궁 선수가 조준을 딱 해서 딱 쏘서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조금 불 때는 약간 오조존해서 그래도 골드 간역에 명중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사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밑에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사대를 옮기시든가 잠시 사대에서 내려와서 사대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그게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울해 하시면 안 돼요. 그분님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돈의 문제고 이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요. 사대가 안정이 되고 바람이 좀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서 그때 가서 할 시기를 잡고 간역을 향해 쏘아도 충분하다. 지금은 사대도 흔들리고 바람도 심할 때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다 비우고 이거는 또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요. 그때는 그냥 아예 주식시장을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비중을 가지신 채로 국가별로도 자산 배분하시면서 그렇게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지나갑니다. 정말 지나갑니다. 우리 인류는 한 번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식시장은 돌아갑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러시아에도 시장이 열려 있고 중국에도 시장이 열려 있고 온 세상은 이념하고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어디에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부터 시장 문 닫으면 어떡하지? 오늘 꼭 사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여유 있게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또 옵니다. 힘들 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